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 지망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냉정할 수 있고, 그게 원래 제가 잘하는 거라서, 원래 이렇게 착한 척 하는 건 좀 안 어울리고 좀 간질간질거려서, 일단 좀 오늘 직설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 싫어하시면 뒤로 스킵하세요. 어, 회사 가서 배우려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신입, 회사에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신입 개발자들 중에. 프로그래머 지망생들이다. 대부분은 그런 마인드로 있는데, 이제 다른 분야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IT 업계는 그러지 않아요.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입 개발자가 이렇게 경력직이나 뭐 이런 데 뽑는데 지원하면 대부분은 안 뽑아. 신입으로 지원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안 뽑아. 이렇게 이렇게 오죠. 물론 저도 그렇게 거절했던 입장에서 그냥 준비 안 된 사람 뽑을 필요가 없고 일단은 와가지고 면접을 진행해도 걔 중에 좀 괜찮은 친구들 좀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 이제 면접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자세가 대부분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니까 사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짜증 날 거예요. 뭐 신입이 그러면 도대체 뭐 얼마나 원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그냥 실무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의 90% 정도는 거의 경력직을 일단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거절당하고 이것 때문에 신입들이 많이 답답하고 빡칠 거예요. 신입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업계. 그럼 신입은 어디서 배우냐? 일자리를 내놓아라. 이러면서 개발자는 부족하다는 거냐? 우리에게 기여해라. 라는 식으로 어떤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그 기업에 기여한 게 어느 정도길래 일자리를 내놓으라 해? 라고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할 말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기업이 내가 B2C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의 물건을 사고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그 기업이 본인한테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한테 따지는 게 맞죠. 그래서 세금은 정부가 걷는 거니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기업에다가 여러분이 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필요해서 그 물건을 사준 거죠. 그래서 필요해서 그냥 사서 쓴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 뽑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답답할 거야. 짜증나고. 일단 기업의 목표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기업의 목표는요, 이윤을 추구해서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신입은 그냥 교육해야 하는 피곤한 존재일 뿐이다. 이런 이미지를 신입들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신입은 당연히 저래야 돼. 라는 이미지가 이미 박혀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미 박혀있는 이미지를 타파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가 혼자서 특히나 신입 개발자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멘탈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신입 개발자는 피곤한 존재이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안 뽑아요. 그럼 기업에 사회 기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냐. 불쌍한 신입들을 좀 뽑아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따져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런 어떤 기회나 혜택을 늘려달라, 기업들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그러면은 정부에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신입 개발자를 뽑거나 하면 더 뭐 우대 혜택을 줄게, 뭐 이러면은 기업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처럼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곳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산 역사죠. 뭐 지금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예전에 뭐 이승만 때부터 막 시작이 돼가지고 조금씩 커진 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소위 이제 재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라면 나라에서 좀 장려하고 지원해 준 건 맞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뭐 신입이 많이 필요하겠어. 경력직 뽑아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뽑으려면 다 뽑을 수 있는데 근데도 이제 신입을 TO를 약간 그냥 만들죠. 만들어서 대기업은 뽑는 경향이 있죠. 그게 이제 사회 기여라 보는 거죠. 혜택을 받은 만큼.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게까지 혜택이 없어요. 실제로
뭐 딱히 이렇게 대기업 육성 정책처럼 막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에 그렇게 이득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요구를 하는 건 좀 오바예요. 어쨌든 대기업은 그렇게 기여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고객이니까 우리가 너네 물건 얼마나 사줬냐 이렇게 얘기해도 고객만 하시라고 직원 말고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상황과 주제 파악을 하자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입 개발자는요, 기업 입장에서 그냥 불안한 존재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존재, 피곤한 존재라는 거지. 사실 뭐 기업마다 전문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자기들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신입 개발자야. 와가지고 열심히 배운다고 막 해도 그냥 옆에서 그냥 기쁨도 이런 거지. 그냥 막 열심히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고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밖에 그런 개발자조차도 뽑을 수 없는 기업들이 훨씬 많거든요. 좀 막 TO가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입 구직이 신입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워요. 기업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뭐 기업에서 신입 개발자를 뽑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아까 말한 뭐 정부 기관에서 서로 너네들 키워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을 허드렛 일을 할 저렴한 인력이 필요할 때 뽑을 수 있겠죠. 뭐 다들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가 팀노바 애들 구직 잘 시키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어떤 그렇지 않은 루트를 잘 알기 때문이죠. 어쨌든 신입 구직이 그래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검증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막 경력자는 뭐 딱히 이렇게 테스트 안 하는 기업도 신입한테는 좀 심층 검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걸 열심히 만들어서 가도 돈 한 푼 안 받고 열심히 만들어서 가도 그거 자체도 굉장히 꼬치꼬치 캐묻고 소스 리뷰도 시키고 뭐 코딩 테스트도 하고 뭐 그게 유난히 신입들한테 더 검증이 까다롭다는 거죠. 왜냐면 불안한 존재니까. 경력자보다 그래서 2배, 3배 준비하는 게 맞아요. 처음 일 배운 회사에 따라서 본인 스타일이 좀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굳은 습관 바꾸려면 진짜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 잘 안 해요. 일단 어느 회사 가든 사람들이 그냥 가서 내가 배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20대 초반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군대에서 배운 경험을 평생 얘기하잖아요. 50대 아저씨, 60대 아저씨들 보면 평생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니까 20대 초반의 첫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회사도 신입 때 생각들은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중간중간은 좀 이렇게 듬성듬성 기억 남는데, 가장 긴장되면서 쭉쭉 받아들일 때라서 그때 배운 스타일을 좀 계속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굳은 습관 바꾸려면 진짜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꼰대인 애들이 나이 들어서도 꼰대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젊은 꼰대들도 되게 많아요. 대학생 초반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첫 회사를 좀 괜찮게 가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신입들한테 사실 너무 욕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너 계속 욕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씨.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일단 하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팀노바에서 막 포트폴리오 가장 열심히 만드는 이유는 가장 객관적으로 노력의 시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팀노바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보통 이제 뇌피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짜줬거나 기경현 팀장님이 짜준 거 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모든 분야를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IoT, 블루투스 별의별 거 다 해. 요새 게임도 하고 게임 서버도 하고 게임 서버 암호화도 하고 사실 별의별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팀노바에 나오는 장르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단은 그런 이런 뇌피셜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팀노바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기업에 들어가려면 코딩 테스트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코딩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보는 회사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중점적으로 보는 회사,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그 사람이 만들었는지 검증을 심층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최근에 팀노바 사칭하는 사람들이 6개월 배우고 팀노바에서 1년 반 수료했다고 뻥치다가 많이 걸린 사례들이 꽤 많아요. 팀노바 수료자가 아닌데 자기가 수료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부터 그런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팀노바 수료자들이 확실히 다른 거는 확실히 그 결과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지금 유일하게 한 명 그거 하고 있는 구직하고 있는 현준이 이번 주부터 구직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언제지? 4월 10일 어제죠. 어제 문자가 왔는데 오늘부터 면접 봤는데 면접 3개 봤는데 3개 기업에서 다 뽑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코칭해주신 부분과 면접 소모임 만들어주신 덕분에 많은 사랑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입은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병아리야. 병아리에게 기회를 달라. 어깨에 막 얘기를 해도 뭐 정부한테는 그런 얘기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를 개선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거진 그냥 실효성이 한 10%, 20%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먹고 사는 데는 그닥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포트폴리오 코드 리뷰하고 다 보여드리고 막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짜 마음에 들면 코딩 테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구직을 하는데 아예 신입들은 그게 힘들어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배우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 가진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배우려고만 배워서 뭔가를 하려고 준비가 안 된 신입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자. 뭐든 진득하게 하면 도움된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팀노바 수료자들이 막 되게 똑똑한 애들만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 올 때 굉장히 사실 되게 공부 습관도 안 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어쨌든 자기가 이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득하게 하면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생의 유형이 보통은 이제 뭐 이것 좀 하다가 이게 막 불안해서 딴 거 찾아보고 되게 산만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 진득하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좀 하면 좋은데 그냥 분야만 그냥 엄청 넓고 얕게 공부하면은 사실은 현업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셔야 돼요. 막 코딩 테스트만 본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코딩 테스트를 아예 누구한테나 다 열어주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거의 제가 본 기업 중에 한 80%는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하던지 기술 면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를 좀 비벼보려고 하면 특히나 좀 괜찮은 연봉에 괜찮은 기업에 비벼보려고 하면 사실은 코딩 테스트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뭐 본인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준비하거나 그런 거 앞서서 본인이 일단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팀노바 안 와도 국비 출신 중에도 잘 되는 경우 있고 좋은 곳 사실 본인이 생각해보면 좀 많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혹독한 신입이 시기만 견디면 회사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연봉 수준이랑 본인 수명이 문제지. 의외로 의기의식 안 느끼는 개발자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입은 존재하지만 은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의 혹독한 시기도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신입 때는 눈치를 보고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막 미래 전망이 좋다라고 누구한테 듣고 한다든지 막 그냥 막 적당히 하잖아.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렇게 계산해서는 좀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살기가 좀 힘들어. 일단은 냉정하게 우리가 좀 미래를 설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입이 누가 들어갔더라 이런 누가 어디 들어갔다더라 말 듣고서 보통 우리가 막 카더라로 미래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몇 살에 경력 몇 년에 퇴사했다더라 라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 사회는 좋은 것만 공유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학교만 봐도
뭐 보통 이제 취업 잘 된 선배들만 소문 나지 솔직히 뭐 그냥 중소기업 간 애들은 별로 소문 안 나잖아. 그래서 개발자는 전문직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편에 속하면서도 가혹하다. 그만큼 어중이 떠중이도 많고 초고수도 많다. 우리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문적인 직업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같은 의사라도 진짜 막 정말 막 말기암 환자, 뭐 암 수술의 뭐 권위자 이런 사람들은 그 의사들 사이에서도 엄청 존경받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막 이렇게 알잖아. 우리도 좀 양아치 같은 의사들. 그냥 적당히 하는 의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왜냐면 우리 집안 자체의 외가 쪽에 간호사만 4-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지금 뭐 그 저희 큰 누나도 지금 치위생사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다 들으면은 알죠. 솔직히 좀 이상한 의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쪽은 그래도 그 어떤 기본 이수해야 되는 뭐 그 기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4개월 공부하고 3개월 공부하고 막 6개월 공부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가는 데는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막 고퀄리티 일쪽으로 못 가요. 그리고 처음에 누가 6개월 4개월 하는데 어려운 일을 시켜. 그거는 말도 안 되지. 그 회사가 진짜 망하려고 작정한 케이스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은 좀 그래서 좀 오래 가니 그러면은 경력자를 왜 뽑아? 3, 4개월짜리로만 모아서 그냥 저렴하게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순 직종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깊이가 굉장히 깊고 잘하는 초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돈 잘 벌고 그 사람들은 은퇴 시기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네이버 최근에 뭐 그 그 CTO 뭐 총괄한 그런 그 CTO 분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50대신데 문제는 네이버에서도 계속 뭐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워낙에 이제 본인도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욕심이 커져가지고 창업의 길로 가던지 아니면은 뭐 1인 기업이 되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가 더 많지, 초고수들은. 아니면 엄청 좋은 조건으로 막 들어가요. 나이 뭐 40대, 50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일단 좀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은퇴시키라는 게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리고 소문도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신입 때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잘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어느 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입 때 안 좋은 회사, 좀 안 좋은 문화의 회사에 들어가면 사실 그 문화의 나쁜 습관이 좀 굳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또 극복을 해내. 그런데 그렇지만 이왕이면 처음에 안 좋은 습관이 안 잡히는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오늘 영상의 결론은 그냥 열심히 해서 조금 수준이 있는 회사를 갈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팀너바 너네 그러면서 무슨 중소기업을 보내냐? 대기업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 어떤 일을 하냐 되게 중요해요. 대기업 신입 잘못 들어가면 처음에 막 프린트하고, 뭐 그냥 댓글 막 관리하고, 막 사실 어중이 떠중이 팀에 있다가 2, 3년 차에 조금씩 일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일을 한다고. 왜냐면 불안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신입은 존나 불안하다고. 근데 불안한 인력한테 처음에 막 되게 어려운 거 못해요. 그럼 대부분 막 끼케아 개발시키면은 뭐 어드민 페이지 이런 거 시키는데, 그 중소기업에 잘 들어가면 좋은 조건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괜찮은 조건으로 들어가면 장점은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 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도 좋은 걸 줘요. 면접 때 얘 딱 보고 아, 얘 되게 잘하는 것 같다 해서 뽑는 거니까. 그래서 팀노바 졸업생들 보면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이 꽤 좋은 일을 받아요. 그러면 사실 빨리 성장하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퇴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태어날 때는 똑같아도 죽을 때는 죽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똑같아. 은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신입 때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경력 2, 3년 차 때, 이때 한 5, 6년 차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습관이 고스란히 쭉 가고 10년 넘으면요, 자기가 해온 방향에서 거의 안 틀어져요. 제가 이렇게 선배들 보면. 그래서 뭐 15년, 20년 됐을 때 그냥 그저 그런 선배들 되게 많았어. 그래서 되게 좀 별로였어요. 막 뒤에 옆에서 보면 짜증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막 성격이 그지 같잖아요. 그래서 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좀 단체 플레이를 같이 해야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개발하다 보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민폐를 주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부족한 실력군, 그리고 그러면은 저연봉을 받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은퇴를 하겠죠. 뭐 이런 삶이 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준비를 빡세게 해서 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이 악물고 어떤 그 준비를 잘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좋은 기업에 가서 좋은 일을 맡아서 더 빠른 성장을 해서 나중에 50대, 60대 때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많은 개발자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건지는 지금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 업계는 냉정해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리고 냉정한 걸 눈치 못 채는 경력자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그냥,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기의식이 딱 옵니다. 그 위기의식이 왔을 땐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직에 올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패러다임을 좀 잘 만드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뭐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